김기찬 교수님을 좀 아시는 분은 이분은 경영학 하시는 분인데 저는 경영학자라기보다는 좀 인문학 쪽에 가까운 것 같고 또 늘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사람에 관한 이야기, 돈은 버는 이야기를 이분은 잘 하지 않습니다. 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또 사람에 관한 것 중에도 중요한 게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아끼고 이런 걸 늘 이제 먼저 내세우는데 이분이 그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 외에 인도네시아에 또 많은 분을 이렇게 알고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보면 본인도 이제 자기 생각대로 아마 수업도 그렇게 하리라 보는데 늘 지식이나 이런 걸 일을 앞세우지 않고 마음을 이렇게 여는 이 공감의 노력, 포용의 노력을 먼저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인도네시아에 가면 잘 맞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사람들은 절대로 먼저 만나서 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늘 마음을 여는 대화를 먼저 하고 또 서로 웃고 그렇게 해서 편하게 대화하고 마음이 열리면 사업은 뒤에 따라온다 이렇게 돼 있고 사업 이야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상대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중요한 그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이토록 신나는 혁신이라니 하는 이 책을 또 출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 일하고 싶고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고 지속 성장하는 기업으로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해서 그곳에서 같이 1기와 2기 때 땀을 흘리셨던 분들이 엮은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책 중에서 한 19페이지에 이런 내용인데 이것만 소개하고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이 책은 꿈과 사람 이 두 가지 요소로 혁신에 성공한 기업의 이야기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기업의 성패는 기회 포착에 달려있다. 기회는 꿈이 있는 사람에게 보이고 그 꿈에 공감한 직원에 의해 실현된다. 혁신에 성공한 기업가는 구성원을 위한 꿈을 만들고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 되게 한다. 그리고 구성원과 소통하고 공감함으로써 꿈을 실현한다. 꿈에 공감한 직원은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 예, 오늘 이야기해 주실 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워싱턴에 가보시면 링컨 기념관이 있고 링컨이 암살당한 곳이 포워드 극장입니다. 그 포워드 극장 앞에 4층 건물로 링컨 리더십 센터를 지어놨고요. 여기 가보면 링컨의 리더십에 관한 모든 책을 모아가지고 4층짜리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북타워인데요. 그래서 북타워에 밑에 이렇게 내려오면 이 링컨의 리더십을 써머리하면 해가지고 5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공감과 포용이라는 거예요. empathy and sympathy 이런 나옵니다. empathy and tolerance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 스미스를 계몽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아담 스미스의 책은 사실 국부론보다도 17년 전에 지었던 도덕감정론, 여러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도덕감정론의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공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흔들릴 때 이 흔들리는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주는 제1원리가 뭘까? 여러분 우주에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인간 사회에서는 질서의 제1의 원리가 뭘까? 이게 공감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질 것처럼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서 공감이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공감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공감의 배신이 일어났을 때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공감이 배신되었을 때는 법과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상에 교환이라는 것이 없다면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의장님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에 질서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을 때는 교환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3대 원리가 사실 아담 스미스, 계몽주의자로서의 아담 스미스의 3대 원리고요. Why, what, how 세 가지가 있는데 Why에 좀 초점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공감은 휴먼 네이처라고 본 거죠. 인간의 본성인데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휴머니티는 여러분들 이게
휴머스에서 온 존재다. 여러분, 우리 신학대학에 가면 제일 앞에 있는 글이 이겁니다. 인간은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래서 너가 평생 동안 신부로서 평생 동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가야 될 때는 뭘 가져가야 될까? 그게 휴밀리티,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12명이 있으면 항상 한 명은 왼손잡이입니다. 12명. 그래서 이게 8%의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8%의 룰이 이 중에서 제가 이렇게 우리 뭐 기업에 강의를 하러 가보면, 기업을 강의 가보면 8%의 기업가가 있고요. 92%의 관리자가 있어요. 여러분, 기업가의 반대말이 뭘까요? 관리자예요. 링컨이 생각한 것은 이 8%의 왼손잡이, 8%의 생명, 8%의 생명, 사실 8%의 게이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바로 사회고, 리더라면 이 8%를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것들을 저는 링컨이 본 겸손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거냐. 우리 인구가 한 68억 명의 인구가 있다면 공감에 대한 정의는 한 10억 개쯤 된다 그렇게. 사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 간의 관계에서 느끼는 건데, 어떤 사람은 통이라 그래요. 우리 한의사들한테 공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실 통하면 통증이 없다. 여러분들, 한의사들은 통적 불통이라는 말을 써요. 통하면 통증이 없고 불통적 통이라고 해요. 통하지 않으면, 불통하면 통증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링컨의 리더십을 요약을 하면, 사실 링컨은 적을 나의 동지로 만들어내는 힘, 이걸 포용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저는 이 링컨의 리더십을 I have a dream을 we have a dream으로 I have a dream만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I have a dream을 we have a dream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공감이다. 그래서 근데 사실 기업에서 또는 조직에서 사람한테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사라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영양분을 주고 만들어주는 그런 숙주 역할을 하는 게 저는 공감이다 이렇게. 그래서 공감이 없으면 이 꿈도 현실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링컨 리더십 센터에 가면 미니 극장이 있는데, 미니 극장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 I have a dream 1963년도 연설이 있습니다. 이 1963년도에 1863년도에 여러분 노예 해방이 있죠. 그죠? 노예 해방이 있고 나서 100주년 기념식을 우리 워싱턴의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그날 우리 기념식을 하게 돼. 100주년 기념식을 하게 되고, 그 100주년 기념식 때 연설을 하러 나온 사람이 마틴 루터 킹입니다. 그 1963년도 8월 28일 날, 그 뜨거운 여름날 몇 명이 모였을까요? 25만 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 백인도 한 20, 30%가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돈 주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8시간 걸어서 I have a dream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꿈은 누구의 꿈입니까? 마틴 루터 킹의 꿈입니까? 아니, 25만 명, 나의 꿈이에요.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 그래서 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만 해주면 될까요? 꿈을 주고 공감만 해주면 how와 what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가는 거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꿈주는 것을 envisioning이라 그러고 empathy라 그러고, 그 다음 두 가지 필요한 게 empowerment, enablement 이렇게 부릅니다. empowerment는 다른 사람한테 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 enablement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사람 중심, 기업가 중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링컨의 리더십을 정리를 해보면 최고의 라이벌이 최고의 실력자다.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는 최고의 라이벌을 어떻게 하면 나를 끌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1961년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당대회에서 가장 경쟁했던 라이벌 슈워드를 국무장관에 임명했고요. 1855년도에 가장 자기를 조롱했던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이 국방부 장관이 남북전쟁을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연방제를 이끌어냅니다. 이런 힘이 링컨의 힘이었다. 전쟁을 독려하는 그런 대표적이었습니다. 이 국민을 위한, 이거 바로 enablement, empowerment, empathy 이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나가보자. 너희들이 죽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과제고, 이런 이야기를 만들 때 저는 이때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었던 스탠턴의 아이디어도 많이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공하는 지도자의 조건이라는 게 뭘까? 지도자는 꿈을 줘야 된다. 그
그 꿈을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우리 인류에는 10만 년 전에 우리 지구상에는 6종의 인류가 살고 있어요. 6종의 인류가 살고 있는데 6종의 인류들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살아남은 우리 호모 일렉투스 6종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아프리카에 힘없던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서는 모든 게 위협이고 자비는 없었고 사자, 홍수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서 나왔어요?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이 짐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할 때 상대방이 잘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잘 때 내가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이 협력하게 하는 힘이 뭘까요? 공감. 사실 이 공감을 제가 아까 사회과학자로서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아담 스미스지만 자연과학자로 가장 먼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구나.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한테 이런 세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거울 열을 인간의 몸에는 신경세포 중에서 공감을 하게 하는 세포가 있구나 하는 것. 이 발견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발견을 한 사람이 이탈리아의 학자인 리촐라티라는 사람이 인간의 몸에는 이 거울 세포가 많아서 사람 공감할 수 있고 이 공감 때문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호모 엠파티쿠스도 리프킨이 자연과학에서 이미 검증된 거울 유론을 보고 자기도 자신 있게 호모 엠파티쿠스라는 거예요. 호모 엠파티쿠스라는 건 뭡니까? 호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엠파티쿠스, 엠퍼티는 공감이고 쿠스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만 쿠스 잘한 에코노미쿠스 그것만 전문을 하는 거예요. 공감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들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혁신을 하는 건데 어떻게 혁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혁신을 할 수 있을까요? 혁신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절로 혁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꿈이 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혁신을 저절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아까 얘기한 제가 사람 중심 기업가입니다. 사람한테 꿈을 주고 공감해주고 인파워먼트만 해주면 저절로 혁신에 몰입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몰입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노동을 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는 게 더 좋겠죠. 노동과 운동의 차이는 뭐죠? 노동은 돈 받고 일을 하는 것이고 운동은 돈 주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노동은 뭘 하는 거예요? 노동은 꿈이 있는 것이고 노동은 돈이 있는 것이고 운동은 꿈이 있는 거죠. 누가 더 인게이지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업과 소명의 차이가 뭘까요? 직업은 돈 받은 만큼 일을 하는 것이고 소명은 돈에 관계없이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은 꿈이 있고 공감이 있으면 소명이 되고 운동이 되고 록펠러는 세 가지 대전환이 있어요.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고 가장 욕을 얻어먹었던 사람이 가장 사랑을 받았고 가장 빨리 죽을 거라고 했는데 가장 장수했던 이유. 왜 그랬을까요? 사실 록펠러가 없었으면 여러분 뉴욕의 유엔 건물은 절대 뉴욕에 들어설 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옛날 도살장 건물이에요. 도살장 건물에 록펠러가 기부해서 만들어낸 이런 이야기. 대한민국도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전환점에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 정도 여러분들 회사에 가보시면 11%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수를 어떻게 좀 더 늘려가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낼 수 없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뷰로크라시, 관료주의, 시스템에 의존하는 관료주의보다는 인간주의, 휴마노크라시 이런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가고 조직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이게 우리 링컨 리더십 센터에 있는 empathy and tolerance 이렇게 하는 공감과 포용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우리 코피 아난이 했던 말 우분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분투 정신은 I am because you are. 너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You are because I am. 나 때문에 너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정신이 있어야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캐치프레이즈는 Make Empathy Great Again. 공감이여 다시 한번 위대해져라. 뭐 이런 게 제 이야기거든요. 이런 공감에 대해서 눈 뜨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